번째 토론은 그 일본 성공회 오사카 대성당의 주임사제로 계시면서 한국 청소년 해외 교류 협회 라보 이사장으로 계신 유시경 신부님 모셔서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시경 신부님 그 모시면서 라보를 처음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경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시경 신부님 저기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지금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유시경 신부님. 어, 다시 그 나왔다 다시 음소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들립니까? 예. 예, 그 라보라는 단체는 그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 단체 협의회라는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YMCA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단체의 정규 단체로 오래도록 가입되어 있는 역사가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그 원래 언어는 그 랭귀지 옵서버터리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그 통해서 국제 교류하는 단체로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한 40년 전 출발했을 때는 해외 교류에 있어서 아주 뭐 거의 독보적인 창구 역할을 했었죠. 근데 한국이 국제화가 되면서 다른 단체들이 많은 국제 교류를 넓히면서 지금 라보 자체는 기능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콩 또 미주 지역 특히 일본하고 청소년 교류의 특별한 분야로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합숙 교류 그 자기 고향 방문 프로그램으로 많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 합창제 같은 행사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언젠가 그 제가 좀 기회가 되면 각 지역의 YMCA나 이런 청소년 그룹하고 좀 콜라보레이션의 가능성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도 그 문서를 토론문 중심으로 읽기로 하겠고요. 이 문서를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아주 일치월장을 느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고요. 일본의 그 지난 그 2주간 동안의 드라마 순위가 전부 한국 드라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네트상으로 보고 있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오래도록 선진국이면서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계속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하와이 땅의 절반을 산다. 미국 LA의 허리 스튜디오를 뭐 자기네가 다 뭐 매입한다. 한때 코가 높아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불과 20년, 30년 만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세계 속의 어떤 브랜드로도 또는 영향력 면에서 일본이 거의 후진국형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발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생충이니 오징어 게임이니 해서 참 잘 나가는 때로 와 있는데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는 거니까요. 일본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국의 세계 속의 붐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저도 읽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한국 시민사회라는 표현 속에 지금까지 제가 좁게 이해해온 디아스포라의 범주를 넘어서는 확장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각 나라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 출신의 사람들 또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국적,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 출신의 사람들 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지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세미나, 웨비나의 타이틀에서 제시된 글로벌 디아스포라에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한국 사회와 각 나라에 거주 중인 이주민,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원이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그 갇힌 틀, 좁은 틀을 넘어서서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의 현실과 목표에 기초한 개념적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임상호 사무총장님의 거대 담론,
제가 과연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고요. 저의 아주 작은 일천한 경험이지만은 북한 낮은 선봉지구에 인도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한일 간의 시민사회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통일에 관해서 나누었던 대화 또는 협력 사업들, 에큐메니칼 사업으로 미국을 횡단하면서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현지 교회,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또 평화조약 체결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던 기억들을 되살렸고 아주 중요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 작은 경험에 비춰봐도 오늘 주제 강연은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 단위들이 함께 나눠야 될 기본 인식, 그리고 향후의 전략의 논의의 틀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한국조선인과 관련한 다층적인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한국조선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실 텐데요. 일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일컫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는 말로 통칭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식민지 시대의 남북 분단 이전에 일본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현재 대한민국 출신도 있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광국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포, 제일동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자기 양측 출신을 다 포괄하는 이 용어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내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복잡한 사정이 엿보이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문서에서는 계속 이제 제일 코리안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는 2020년 7월에 발족한 한일 화해평화 종교시민사회 플랫폼의 사무국으로도 합류해서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어서 그 단위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 제가 일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일교포와 관련된 제일조선한국, 제일코리안과 관련된 일의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그 한국의 오사카 교구에 속한 이코노 센터라는 지역 주민센터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이코노 센터는 일본의 최대 제일코리아 밀집 거주지인 오사카 이코노 지역에 30년 전에 세워진 지역 주민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모체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 일본 나라로 피신해서 마침 성공의 교회로 피신했다가 그 일본 성직자의 보호를 받았고 그 한국 유학생이 이후에 소명을 받아서 성직자가 되어서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오사카 지역에 와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일이 조선인 전도소와 조선어 강습소였습니다. 이 전도소에서 시작한 교회 그리고 창설 당시 지역 사업을 계승해서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1990년도에 시작이 됐고 한일 교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 청년들이 함께 협력해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재건의 역사에는 제일코리안들이 식민지 하에서 그리고 전후 일본 사회 속에서 겪은 차별과 압박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고 이 과정에 한일 양국 그리고 제일코리안 청년들이 함께 협력했던 삼자협력 모델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작은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향후의 한일 교류 협력을 말할 때 한일만이 아니고 이 복합적인 아이덴티티로 고심하고 있는 제일코리안들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해서 한일 제일코리안 이런 주체로 좀 설정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세계 다른 지역과 많이 비슷하면서도 또 상당히 다른 역사적인 경험과 형성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탈유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 당사국에서 제외가 되었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까지 일본 국적이었던 제일코리안들의 국적을 소멸시킴으로써 소위 제일코리아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 인근의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은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승만 정부의 기민정책 그리고 김일성 정권의 동포지원 정책 사이에서 우리 제일코리안들은 또 다른 정치적, 집단적, 심정적 또 생활상의 분단을 경험했고 이후 식민지 조선 출신으로 겪는 일본 사회 속의 차별과 압박, 이등신문으로 강제당한 정체성 문제 등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한류 붐은 제일 코리안들에게 또 하나의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70년 이상 눈앞에 바로 옆에 이웃으로 존재했던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 그 코리안들은 혐오의 대상화까지 됐는데 한류 붐을 타고 인기와 주목을 받는 코리안들과 또 다른 코리안인가 하는 그런 분리된 시각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일 코리안들, 특히 직접 식민지와 전쟁, 전후의 격동기를 경험하지 않은 3세, 4세, 이미 5세까지 왔는데요. 이 5세 청년 세대들이 일본 사회 안에서 손쉬운 방법들, 소위 귀화한다든지 또는 일본인화, 동화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아이덴티티를 찾고 지키고자 차별과 압박과 싸우며 자신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전후의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일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더 멀리 나가서는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기초적인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이 열렸던 시절에 그 남북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단 안에서 야 여기 이미 통일이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경험처럼 분단 조국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대립이 제일코리안 사회 안에서 증폭되고 계속 유지되어 온 이 제일코리아가 더 넓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일원으로 참여하고 평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후 폭넓게 논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토론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마 좀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욕심이 많아서 좀 다양한 분들의 그 토론 속에서 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점에서 토론자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야, 3시간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확인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까지는 한번 세게 한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